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평면 벡터의 내적 시간입니다. 자, 벡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단원, 이 문제집 자체가 제가 다른 문제집에서는 이제 수학 중심을 선택한 거를 후회한 적이 없는데, 이 기하는 너무나도 내용을 축소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에 학년 학생들이 이제 수능이 직접 단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내용을 많이 축소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문제집의 구성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평면 벡터의 내적도 너무 중요한데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과 상관없이 다뤄야 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할 테니까 아마 필기할 공간들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평면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적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벡터를 표현할 때요, 이 내적을 하는 것의 기본적인 목적을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아이가 우리가 내적이라고 불리는 것을 하는 이유는 바로 각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확인할 때 이 내적을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코사인 세타 값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각 중에서 탄젠트도 있고 코사인도 있고 사인도 있는데 왜 그래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사인은 둔각이든 내각이든 각이 어떨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인 60도나 사인 120도나 각이 같죠? 아니 뭐죠? 그 사인 값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사인 값만으로는 실제로 그 각이 예각인지 둔각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1대1 대응을 이루지 않는다는 말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뭐를 이루는 거야? 코사인 값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 각이 몇 도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탄젠트 같은 경우는 점근선이 존재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코사인 값을 그 중에서도 자, 우리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다룰 때 코사인 값을 이용하게 돼서 그 각을 다루게 될 건데 그 이유는 코사인이 자 0도부터 180도를 이루는 모든 각들과 1대1 대응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내적이라는 것을 배우는 목적은 두 벡터 간에 이루는 그 각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구나. 그게 목적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 내적을 일단 뭐 대수적으로 내적을 이번 기본 개념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대수적으로 그냥 계산을 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하적 의미를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내적도 성분화할 수 있어요. 여기는 내적도 성분화해서 풀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대수적으로 이 내적을 볼 것이냐, 기하적으로 볼 것이냐, 성분화해서 볼 것이냐는 그때그때 문제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모두 다 완벽하게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이 문제집은 구성이 갑자기 생뚱맞게 내적이라는 걸 배우면서 아무것도 다 설명하지 않고 성분으로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굉장히 놀랬거든요. 교재 구성이 왜 이런가 하고. 그래서 일단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 차근차근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내적의 정의부터 먼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내적의 정의. 자, 내적의 정의. 약속이에요. 수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나에게는 벡터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을 때 가운데에 동그라미를 좀 크게 찍습니다. 그랬을 때 이 A를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A 벡터 내적 B라고 A, B 내적 B 이렇게 두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A와 B 벡터의 내적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자, 벡터 A의 크기하고 벡터 B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값을 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벡터 A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벡터 B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 있는 벡터의 크기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벡터의 크기에다가 여기를 세타라고 놨을 때 이 코사인 세타 값을 곱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자 여기서 일단 이 각이 그럼 선생님 벡터가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가 이제 A 벡터라고 두고 B 벡터라고 놨을 때요 각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요 그럼 이 두 개의 각 중에 뭐를 선택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 그것부터 먼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겠죠. 그쵸? 왜냐면 이 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때 이 각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벡터의 머리 방향이 같은 지점을 생각하는 거야. 이쪽 같은 경우는 이쪽이 벡터가 이쪽과 이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벡터의 머리 방향이 같다고 볼 수 없죠. 여기는 지금 이 화살표가 가는 이 방향으로 둘러싸인 여기 각을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자 이렇게 될 수 있죠. 벡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그렇게 되면 자 일단 여기일까요? 여기일까요? 알파 각일까요? 베타 각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자 머리 방향이 일치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베타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단 내적의 정의를 하기 전에 각이 목적인데 이 코사인 세타에서 이 세타 각은 뭐가 될까요?를 따져보면 이 벡터가 향하는 방향이 같은 방향 쪽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각을 우리는 선택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랬을 때 이 세타는요 0도부터 자 180도 사이에서만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요 두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내가 만약에 시점을 일단 일치시켜 볼게요. 자 시점을 일치시켜서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좌표 평면을 두고요. 이렇게 둘게요.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A 벡터로 일단 일치시켜 볼게요. 여기가 A 벡터다. 이렇게 둔 상태에서 여기가 B 벡터예요.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세타니까 뭐 예각이겠네요. 그쵸? 그러다가 요렇게 잡으면 요렇게 잡았을 때 요 각이 또 세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직각이네요. 그 다음에 요렇게 잡았다고 쳤을 때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요만큼이죠? 요만큼도 당연히 둔각이니까 표시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는 이 아이랑 이 아이가 서로 방향은 반대예요. 그쵸? 이렇게 딱 180도를 이룰 때까지 가능합니다. 요까지 가능해. 근데 만약에 선생님 이렇게 갔어요. 선생님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된 각도지 않아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 아이는 다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을 때 요 벡터의 머리 방향이 같은 요쪽 방향을 코사인 세타로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270도라든가 뭐 320도 같은 경우는 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세타는 0도부터 몇 도까지 180도까지에 해당하는 각만을 표현을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일단 내적의 정의부터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가 A 벡터예요. 자 이렇게 둔 상태에서 여기가 B 벡터입니다. 그리고 요거만큼의 길이가 3이고요. 요만큼의 길이가 4고요. 여기가 세타가 60도였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A 내적 B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대로 갈 수 있겠죠. 여기 크기 그 다음에 곱하기 크기 그 다음에 이 벡터의 머리 방향이 향하는 이 각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60도니까 2분의 1인 거죠. 이렇게 돼서 이 아이의 내적 값은 뭐인가요? 자, 2 있는 4, 6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우는 내적의 정의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뭐 이거는 그렇게 문제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그러면 이 코사인 세타에 따라서 이 A랑 B의 내적값의 위치가 조금 이 값이 정해져 있을 때 각의 표현을 조금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 밑에다가 일단 이렇게 둘게요. 자 이렇게 둔 상태에서 여기를 일단 3이라고 여기를 A 벡터라고 두고요. A 벡터는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B를 조금 이동해 볼게요. 그래서 A랑 B가 모두 크기가 3인 아이로 원 위를 움직이는 아이처럼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자 보세요. 만약에 A 벡터랑 그쵸? 이 B 벡터가 똑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즉 코사인 세타가 만약에 0도였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쵸? 둘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A 벡터 곱하기 B 벡터 곱하기 뭐예요? 코사인 세타는 0인데 0도는 뭐예요? 코사인 값이 1이죠. 그렇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면 A 벡터 곱하기 B 벡터는 A 벡터의 크기랑 B 벡터의 크기로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벡터를 내적했는데 그냥 크기의 곱으로만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두 벡터가 뭐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행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평행하다. 각도가 뭐이다? 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일직선상에 놓여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평행하다. 그쵸?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이번엔 특수한 각이 90도로 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A 벡터고 얘가 A 벡터고 여기를 B 벡터라 놨다고 쳐볼게요. 그랬을 때 자 A 벡터 내적 B 벡터를 물은다라고 얘기를 하면 A의 크기에다가 B의 크기를 곱하고 코사인 90도인데 코사인 90도가 0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없어지게 돼요. 그쵸? 여기가 없어지게 되면서 두 개를 내적했더니 그 값이 0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시험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벡터가 뭐 하고 있구나. 수직이다라는 거예요. 두 벡터가 뭐 하고 있구나. 수직이다. 즉 코사인 세타 값 각이 몇 도이구나. 90도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얘를 갖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그러다가 만약에 180도로 갔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180도로 갔다고 쳐볼게요. 이때도 어때요? 자, 크기랑 크기를 곱한 다음에 코사인인데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 아이도 똑같이 A 내적 곱하기 B를 했는데 이 아이가 각각의 크기의 곱이에요. 자, 크기의 곱입니다. 그쵸? 크기의 곱에다가 앞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서 크기의 곱에다가 자, 이 벡터 A의 크기와 벡터 B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거기 앞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도 두 벡터가 평행하긴 한데 어떤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평행하다라는 거죠. 그쵸? 서로 역벡터 관계인 거죠. 그쵸?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서로 역벡터 관계인 거예요.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평행은 하지만 역벡터 관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때의 각은 몇 도겠구나? 180도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두 아이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만약에 0도부터 90도 사이면은요 코사인 세타 값이 양의 값이죠. 어차피 이 아이는 양수고 얘도 양수입니다. 그러면 이 코사인 세타 값에 따라서 이 내적에 뭐가 결정됩니까? 부호가 결정이 되네요. 그쵸? 부호가 결정되다 보니까 0도부터 90도 사이에 해당하는 각, 그쵸? 이 세타가 뭐부터? 0과 90도 사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각은 자 A 내적하고 B 내적은 뭐예요? 양수값을 갖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90도부터 180도 사이예요. 즉 세타가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은 이런 둔각일 때는 둘을 내적을 하면은 A 내적 곱하기 B 벡터를 내적을 하게 되면 이 아이는 0보다 작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내적의 부호를 통해서 코사인 세타 값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예각인지 둔각인지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선생님이 애초에 내적의 목적이 각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이 내적의 정의 속에 코사인 세타 값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렇군요 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수적으로 내적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기하적으로 조금 파악을 해볼게요. 자, 기하적으로 파악을 해봅시다. 자, 두 번째 기하적 의미. 자, 코사인의 기하적 의미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A 벡터라고 두고 이쪽을 B 벡터라고 두고 여기를 세타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잡아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A 내적 B 라는 것은 자 크기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였었어요. 그쵸? 그랬는데 이 아이를 제가 여기 B 벡터 있죠? 여기 가까이 있을 때 이 벡터에서 이 밑변에 이 마주보는 이 벡터 있죠? 이 아이랑 마주보는 벡터에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떨어뜨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아이는 이 벡터의 B의 크기에다가 그죠? 코사인, 여기는 사인이죠. 여기는 사인 세타 값을 한 값이고 요만큼은 뭐가 되는 걸까요? 이 B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일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A랑 B를 내적한 값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밑에 있는 이 밑변의 길이에다가 요만큼의 길이를 어떻게 한 거야? 곱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 A 내적의 크기에다가 A 벡터의 크기에다가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게 그대로 된다는 건 요만큼의 길이하고 요만큼의 길이를 뭐 했다는 얘기가 됩니까? 곱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아, 이게 바로 뭐인 거야? 기하적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루면 되는 거죠.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자 이렇게 이거를 만약 벡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여기 벡터를 이제 A 벡터라고 두고, 여기 벡터를 B 벡터라고, 여기 당연히 세타가겠죠. 머리 방향이 같은 방향인 거니까. 그랬을 때, A 내적 B, 이 아이를 기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얘랑 마주본 요쪽 있죠. 요쪽에다 여기다 무슨 거를 떨어뜨릴 거야.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수선의 발을 떨어뜨린 이 길이랑 이 길이의 곱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내적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 원 위에 아까 처음에 각을 이동시키면서 이 각을 표현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그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이렇게 잡았을 때 자 여기가 A 벡터예요.
그리고 B 벡터도 크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놨다고 쳐볼게요. 이게 B 벡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 벡터가 이동한다고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서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양수값이 되겠구나. 길이 곱하기 길이니까. 그쵸? 그러다가 벡터가 B 벡터가 여기에 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이 벡터에다가 이 면에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면 길이가 0이거든요. 점에서 그대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0 곱하기 길이는 당연히 뭐가 돼요? 0이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90도가 뭐가 되겠구나. 그쵸? 0이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만약에 B 벡터가 이쪽에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요 벡터죠? 요게 A 벡터잖아요. 여기서 시작하는 이 벡터 쪽에다 수선의 발을 떨어뜨렸더니 그러면 요만큼이 되는 거죠. 그럼 얘랑 얘랑은 서로 무슨 벡터 관계입니까? 역벡터 관계죠? 그래서 역벡터 관계는 뭐가 붙어요? 마이너스 값이 붙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90도부터 180도 사이에 해당하는 둔각은 자, 내적값이 뭐가 되겠구나? 음수가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아, 그렇구나. 그 생각을 조금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기하적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대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기하적으로 해석할 때 문제가 더 빨리 풀리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어떤 것이 더 빨리 풀리는지는 그때그때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예를 들어서 요거는 한번 써보세요. 이 문제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딱 기하적으로 해석했을 때 얼마나 쉽게 풀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원이 있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O고 자,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어요.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I니까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는 90도고 여기를 P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둔 상태에서 자, 여기서 AP 벡터 이 AP 벡터를 두고 이 벡터의 크기는 이제 몰라요. 일단 여기 반지름의 지름의 길이는 10이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뭐인 거야? AB 벡터 이렇게 있습니다. 이 AB 벡터의 크기는 8이라고 뒀습니다. 이렇게 둔 상태에서 묻고 있는 게 뭐냐면 AB 벡터 내적 뭐인 거야? AP 벡터. 자, 이 값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풀 때, 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저기는 대수적으로 해석한다고 치면 AB의 크기는 뭐예요? 10이에요. AP의 크기도 풀 수는 있어요.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6이구나. 그럼 얘는 6 곱하기 10 곱하기 코사인 세타예요. 그쵸? 근데 지금 뭐인 거예요? 자, AP 벡터. AP 벡터가 이거고, 그쵸? 그 다음에 AB 벡터는 이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이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여기는 금방 풀 수는 있어요. 왜냐면 대수적으로 해석한다고 치면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5분의 3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자리에다가 5분의 3을 넣어주면 그쵸? 5, 1은 5, 5, 20, 3, 2, 6, 6에 뭐다? 36으로 자, 내적값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요 아이가 이제 대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뭐야? 기하적으로 해보자 이건 거예요. 기하적이라는 건 뭐냐면 두 벡터가 있어요. 두 벡터가 있을 때 한쪽에서 한쪽 방향으로 뭐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수선의 발을 떨어뜨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의 곱을 묻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주고 있는 게 AB 벡터. 그쵸? 요만큼이 AB 벡터고 요만큼이 무슨 벡터예요? AP 벡터입니다. 그쵸?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선생님,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서 이거 곱하기 이거로 풀 수 있는데 이거 모르잖아요. 이럴 수 있죠. 맞아요. 이렇게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도 보세요. 내가 벡터를 이렇게 보는 거야. 이쪽과 이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쪽과 이쪽으로 봤을 때 이미 여기가 90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이쪽에다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이 벡터가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서 길이가 6이 되는 거고 원래도 6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6 곱하기 6 해서 뭐가 되는 거야? 6, 6에 36. 바로 눈으로 풀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요거를 다시 여러분이 편하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둘게요. 자, 얘가 이렇게 잡혀져 있고 이렇게 잡혀져 있는 직각삼각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대로 P고요. 그 다음에 뭐야? P고 여기가 P 쪽에 여기가 A, 그 다음에 A보다 위쪽이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거죠. 나는 지금 AP 벡터랑 뭐인 거야? AB 벡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이고, 나 지금 AP 벡터랑 잘못했죠. AP, A가 90도 쪽이 아니죠? P가 90도죠.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가 P고 여기가 A였어요. 그쵸? 그래서 AP하고 그 다음에 뭐야? AB 벡터였던 거야. 자, AP 벡터하고 AB 벡터 이렇게 된 벡터였어요. 그쵸? 자, 색깔을 다시 칠해볼까요? 여기 AP 벡터.
이쪽과 이렇게 된 벡터였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보기가 쉬워져요. 그러면 여기서 밑변에 딱 수선의 발을 떨궜을 때 요만큼의 길이랑 그 다음에 원래 주어진 AP 벡터를 묻는 건데 여기가 둘 다 6이었기 때문에 6, 6에 36이다라고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선의 발을 어느 쪽으로 떨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쉽게 자 눈으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기하적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나온 것이 바로 뭐예요? 자, 내적에서 성분입니다. 그쵸? 자, 내적의 성분. 자, 이제, 자, 각각의 벡터를 성분화해서 성분을 통해서 내적을 어떻게 구하나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이렇게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어요. 근데, 자, A 벡터의 성분은 A1, A2. 그 다음에 B 벡터의 성분은 B1, B2 이렇게 둘게요. 이렇게 됐을 때 A 내적 B라는 건 자 일단 A1, A2에다가 내적 그 다음에 B1, B2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쉬워요. 이 내적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내적끼리 뭐 하면 되는 거야? X는 X끼리 곱하세요. 그 다음에 Y는 Y끼리 곱하세요. 그 다음에 그 둘을 더한 값, 이게 바로 내적의 결과가 됩니다. 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벡터를 성분화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내적은 굉장히 손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는 그냥 바로 생뚱맞게 바로 그냥 결론만 내줬거든요. 요거를 잠깐 증명을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문제를 풀 때요. 자, 일단 저는 이거를 성분 표시를 해야 되니까 좌표 평면에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릴게요. 그래 놓고 자 이쪽에 여기를 A라고 두고 여기를 A1, A2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잡혀져 있는 아이가 A 벡터예요. 오케이? 자 여기가 A 벡터다. 그 다음 이쪽으로 이렇게 잡을게요. 여기를 B1하고 B2고 여기가 B 벡터. 그 다음에 여기가 B 벡터다. 이렇게 둘게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여기를 일단 닫고 여기를 세타라고 두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나는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일단 AB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자, AB의 길이의 뭐는? 제곱은. 자, 여러분 코사인 법칙 당연히 배웠어야 되는데 아직 안 배운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 코사인 법칙은 뭐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C다. 얘랑 마주보는 각이 C, 얘랑 마주보는 각이 A, 여기랑 마주보는 각이 B일 때 자, 뭐의 제곱은? C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아이를 그대로 여기도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AB의 제곱은 그쵸? 자, 이 AB의 제곱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벡터니까 벡터의 크기겠죠? 길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제곱인 거니까 벡터 A의 제곱 더하기 벡터 B의 제곱 빼기 2의 벡터 A 그 다음에 벡터 B,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딱 이 아이가 바로 우리의 공식이 뭐예요? A 벡터 내적 B 이렇게 되는 거죠. A랑 B의 내적 값인 거예요. 나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를 일단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아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는 거니까 A1 빼기 B1의 제곱 더하기 A2 빼기 B2의 제곱은 길인 거니까 여기를 해준다고 치면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B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빼기 2에 내가 구하려는 별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일단 요 좌변을 먼저 정리하면 A1의 제곱 더하기 B1의 제곱 A2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2의 A1, B1 빼기 2의 A2, B2 이렇게 두겠습니다. 아 힘들어요. 귀찮아요. 자 그러면 얘랑 없애고 A2도 없애고 B1도 없애고 B2도 없애면 요 아이가 나오게 되네요. 그쵸? 그럼 별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적이었으니까 그 내적의 결과를 쓰면 A 내적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다 없애주면 드디어 뭐가 되는 거야? A1, B1 더하기 A2, B2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정말 너무나도 획기적으로 빠르고 편하게 풀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내적을 풀 때, 아, 성분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구나.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내용을 다 없애고 갑자기 생뚱맞게 이 결과만 내니까 아, 도대체 내적이 뭐지? 내적을 하는 목적이 뭐지? 이거 다 이르니까 방향을 잃게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적은 이런 스토리를 갖고선 하는 거다.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자, 두 벡터 사이에 이루는 각을 나타내기 위한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갖고 자,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본다라고 치면 제가 문제 얘 하나만 갖고 와봤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여기는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A, 자, B, C, D, E 이렇게 뒀고요. 한 변의 길이가 1이에요. 자, 이렇게 된 벡터예요. 그래 놓고 자, AC 벡터. 여기서는 AC 벡터가 여기는 여기 이렇게 BA 벡터. 이렇게 잡을게요. 여기 BA 벡터하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여기 벡터 BD 벡터. 이렇게 BA 벡터랑 BD 벡터를 뭐 하세요? 내적하세요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아이는 자, 보세요. 일단 나는 여기 길이가 1이야. 여기도 어찌어찌 만들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만들어서 일단 어떻게 여기까지 길이는 어찌어찌 구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요 세타 값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길이 곱하기 이거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하면 이건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도 여기에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고 싶은데 여기도 요만큼의 각을 또 알 길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어떻습니까? 자, 내적을 이용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이럴 때 뭐를 이용하면 좋냐면 성분화를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아이의 성분을 표시할 때는 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어뜨렸을 때 어떻다 그랬죠? 상대적인 위치의 변화량인 거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치면 여기는 2분의 1,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요 벡터는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에요. 이 BA 벡터가 성분화를 해주면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BD 벡터를 이제 구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는 이만큼이 뭐였어요? 1이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몇 도예요? 30도예요. 그럼 여기도 그대로 1이고 그럼 여기는 2분의 1, 여기는 뭘까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BD의 성분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자, 성분은 X의 변화량은 1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고 Y의 변화량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걸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아이를 성분화하고 나면 내적 값을 구하는 건 굉장히 쉬워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계산해주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루트 3 더하기 4분의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아이 내적의 결과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루트 3입니다. 라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리고 이 결과가 양수인 걸 보니까 아, 여기가 이루는 이 각은 뭐 당연하겠지만 얘각이겠구나 라고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를 갖고 이제 이렇게 된다고 치면 이제 여기까지는 일단 이제 외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 저희가 많이 쓰이는 공식이에요. 내적 A랑 자기 자신을 내적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앞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일단 내적을 했으니까 크기랑 크기를 곱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코사인 세타인데요. 이 아이는 결국 코사인 세타가 몇 도란 얘기예요? 0도란 얘기죠. 코사인 세타가 0이라는 건 어차피 곱해질 바가 뭐가 될 밖에 없어요. 1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적한다는 것은 결국 크기에 뭐랑 똑같다. 제곱값과 똑같아요 라는 거예요. 요거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 자기의 내적값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 이 아이들은 굉장히 내적을 성분하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한 페이지에 걸쳐서 지금 그 칠판을 통해서 말한 게 처음에 애초에 내적의 정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딴지걸 게 아니에요. 수학자들이 이렇게 쓰기를 약속했고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보인다는 것은 아,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이 내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기하적인 의미는 두 내적 중에 한쪽에다가 뭐야? 수선의 발을 떨어뜨렸을 때 그 수선의 발과의 거리 곱하기 실제로 그 벡터의 크기를 곱하는 것이 내적의 기하적 의미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 이 내적을 무슨화해서 성분화해서 굉장히 손쉽게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구나. 이게 내적의 기본적인 의미구나 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잠깐 칠판 정리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칠판 정리는 다 해봤고요. 자, 이미 이제 내적의 의미는 이제 완벽하게 다 배웠어요.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맨 처음에 수업을 할 때 내적의 목적은 각을 구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 113쪽을 보면 두 평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와 내적 사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어요. 자, 우리가 자, A 내적하고 뭐인 거야? B 내적을 하면 자,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벡터의 크기,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가 뭐가 온다? 코사인 세타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당연히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정보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주인공 삼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죠? 자, A 내적 B, 두 내적을요. 자, 각각의 벡터의 크기로 어떻게 준다는 얘기예요. 나누면 그러면 그 각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이 이 말을 했었어요. 자, 첫 번째. 자, 그럼 요 I 값이죠? 자, 이 코사인 세타가 그쵸?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치면 자, 이 I가 의미하는 바는 세타가 뭐라는 얘기인 거다? 예각이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코사인 세타가 그쵸? 요거 나온 이 값이죠. 여기죠. 여기. 결국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쵸? 값으로 준다는 건 이렇게 두는 거겠죠. 여기서 요 I. 자, 벡터의 크기하고 크기에다가 자, A 벡터랑 B 벡터를 내적한 값. 그쵸? 이 결과를 제가 이제 별이라고 해볼게요. 이 별표가 자,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 여기서 알 수 있는 결론은 세타가 뭐겠구나. 예각이겠구나 라는 거예요. 이 I의 이 값의 부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이 이 두 번째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끝냈는데 걔가 뭐가 됐대요? 0이 됐대요. 그쵸? 그러면 0이 됐다는 말의 의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코사인 세타가 0이란 얘기고 그때 이 세타가 뭐란 얘기예요? 직각이구나 라는 걸 말해준다는 얘기인 거죠. 아, 두 벡터가 어떻게 되는구나, 수직이에요 라는 것을 자, 이 아이를 통해서 확인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아까처럼 방금 다 얘기했었던 것들이에요.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이 별표가 0보다 작다 라는 얘기는 자, 코사인 세타 값이 음수란 얘기이기 때문에 이 세타가 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둔각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다? 확인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값의 부호를 통해서 각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별로 이제 새롭게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고 나면 자, 우리가 그 중에서도 당연히 무엇에 대해서 이 직각인 특수한 상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두 벡터가 직각의 조건에 대해서 이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똑같아요. 자, 어떻게 되는 거야? 두 벡터가 직각이란 얘기예요. 그쵸? 이 말은 자, 어떤 거예요? 두 벡터를 뭐 했을 때, 내적했을 때 그 결과가 뭐란 뜻이다? 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또 반대로 자, 두 벡터가 0이라는 뜻은 자, 그 아이가 두 벡터가 뭐로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무슨 조건이 붙으면 두 벡터가 수직 조건이 붙었다 그러면 무조건 본능적으로 내적 값이 뭐다? 0이다라고 본능적으로 흘러나오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벡터가 평행하다. 자,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것은 자, 두 벡터가 평행하다. 선생님이 이거 말해준 적 있어요. 앞에서. 그쵸? 만약에 A 벡터랑 이렇게 이 평행하다는 말의 의미는 각도가 0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A 벡터 곱하기 B 벡터로 표현할 수 있고 평행할 때 어떻게 돼요? 대신 방향이 반대일 수가 있었거든요. 그쵸? 이런 경우는 앞에다가 뭐를 붙였어요? 마이너스를 붙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는 그냥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치면 그냥 이 아이의 내적 값은 크기와 크기의 곱에다가 앞에 뭐를 붙일 수 있겠구나?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붙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플러스라고 한다고 치면 0도인 거죠.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고 마이너스라고 얘기한다면은 두 벡터가 방향이 반대이구나. 일직선상에 놓여있지만 두 벡터가 방향이 반대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계속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여러분 벡터를 자,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쵸? 그 전에 자, 벡터의 연산에 대해서 자,
평면 벡터의 내적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평면 벡터의 내적의 성질, 내적의 성질을 배워볼 건데요. 거창하게 성질이라고 되어 있지만 굳이 따지면 자, 연산법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의 연산법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이 평면 벡터, 자, 이 내적의 연산법칙은 다항식의 연산법칙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 이 연산법칙이 어떻다? 다항식의 연산과 동일하다. 낯설게 생각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항식의 연산과 동일하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거예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A 내적 B라는 결과랑 자, B 내적 A라는 결과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자,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로 자, 이거는 그냥 뭐야? 벡터의 내적의 정의만 갖고 당연히 풀 수 있죠. 얘는 뭐인 거야? 자, 얘가 상수, 크기죠. 여기다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거나 여기도 크기예요. 상수죠? 여기도 크기, 상수입니다. 상수랑 상수는 2 곱하기 3 하나, 3 곱하기 2 하나 똑같잖아요. 그쵸? 그 아이의 결과로 코사인 세타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리를 할 때 자, 이거예요. 자, 너무 중요하죠? 이번은 너무 중요한데 그거랑 똑같죠? 분배 법칙 같은 거예요. 자, A 내적이 있어요. B 더하기 C. 자, 이렇게 된 내적이 있으면 자, 여러분 이 B하고 C를 합쳤어. 그럼 이제 새로운 내적이 있겠죠. 새로운 벡터가 있겠죠. 그 아이를 A랑 내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얘를 이렇게 뭐 하듯이 분배 법칙 하듯이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A 내적 B 더하기 A 내적 C로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되게 쉬워요. 만약에 여러분 증명을 할 때 A를 A1, A2 이렇게 두고요. B 벡터를 B1, B2 이렇게 놔볼게요. 그 다음에 C 벡터를 C1, C2 이렇게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B 벡터랑 C 벡터를 더하면 성분끼리 합인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B1 더하기 C1, B2 더하기 C2인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 벡터랑 이 A 벡터를 내적하세요 라는 것은 곱하고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랑 얘랑을 곱하는 거죠. A1, B1 더하기 A1, C1.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A2, B2 더하기 A2, C2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아이가 왼쪽이 결과예요. 그쵸? 그리고 오른쪽이 결과는 얘를 내적하는 거니까 둘을 곱하는 거죠. 그럼 A1, B1 더하기 A2, B2 이렇게 되는 거고요. 더하기 이제 A 내적 C니까 얘랑 얘랑을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죠. 뭐예요? A1, C1 더하기 A2, C2 이렇게 되는데 결과를 볼까요? 여기 똑같습니다. 여기 똑같네요. 여기 똑같고 여기 똑같아요. 아, 그렇구나. 절변과 우변의 상태가 똑같구나. 마치 분배하듯이 정리하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예요. 자, K, A 벡터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아이랑 자, B 벡터를 한다는 것은 자, K는 실수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A 벡터에다가 K배를 한 것하고 결과가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는 자, K, A 벡터랑 B 벡터를 내적했어요. 그리고 A를 자, KB를 한 다음에 B 벡터를 했다라고 한다고 치면 자, 이 아이는 자, A 벡터 내적 뭐인 거야? B 벡터에다가 K배를 한 것과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라는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K가 앞에 붙어도 되고, 뒤에 붙어도 되고, 전체에 붙어도 된다라는 건데요.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A 벡터가 얘예요. 그럼 얘는 KA1. 그쵸? 그 다음에 KA2예요. 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적 B입니다. B는 B1하고 B2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의 결과는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니까 KA1, B1 더하기 KA2, B2예요. 이미 여기는 이미 결론이 났네요. 그쵸? 여기가 A1, B1인데 거기에 실수된 거니까 맞아요. 이 아이하고는 성립을 하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해주면 여기가 A1, A2예요. 그 다음에 내적 KB를 하는 거니까 KB1, 그 다음에 KB2예요. 그 다음에 둘을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죠. 그러면 KA1, B1
더하기 KA2 B2니까 이 경우나 이거는 이 경우나 결과가 어떻다. 똑같구나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 내용을 갖고 우리는 도대체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A 벡터 더하기 2B 벡터의 크기가 3이래요. 그리고 A 벡터는 1이라고 줬고요. A 벡터의 크기를 1이라고 줬고 B 벡터의 크기는 2라고 줬다고 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A 내적 B 값을 물어봤어요. 혹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자, 코사인 세타 값을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줘요. 자, 이렇게 마치 1차 식의 합처럼 이런 식으로 벡터의 값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아이를 뭐를 이용해 줄 거냐면 내적을 해줄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거죠. A 내적하고 여기서 잠시만요. 여기 선생님 앞에서 정리해 줬던 것 중에 이게 있었죠. 자, A 내적하고 A. 자기 자신을 내적하면 이거는 그냥 뭐예요? 크기의 제곱의 값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새로운 벡터라고 두는 거예요. A 더하기 2B 벡터, 이 아이를 자기 자신하고 내적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 내적을 하게 되면 이 아이는 이 크기를 뭐 한 거, 제곱한 것하랑 그 결과가 똑같다라는 원리를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1차식에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내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행동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가 뭐다? 9다라는 걸로 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렇게 뭐 하듯이 분배하듯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 내적하고 A 내적을 곱하면 그때는 크기를 제곱하라고 그쵸? 여기는 2A 내적 B, 얘도 2A 내적 B죠. 동량정리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 4A 내적 B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고 더하기 얘는 2는 4 B 내적이니까 자기 자신을 내적하면 크기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아이를 가지고 우리는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계산은 1, 그 다음에 4의 A 내적 B 더하기 여기는 뭐예요? 2는 4, 4, 16 얘가 뭐다? 9다. 그러면 4의 A 내적 B는 얘가 17인 거니까 1로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8. 그럼 A 내적 B 값은 뭐다? 마이너스 2가 된 거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가 음수인 걸 보니까 코사인 값이 둔각이겠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은 마이너스 2다 라고 처리해 줄 수 있고 코사인 세타를 묻는다고 치면 그대로 가면 되죠. A 내적 B는 크기랑 크기에다가 코사인 값을 말하는 것으로 이 아이가 마이너스 2다 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얘랑 없어지면서 세타는 뭐예요? 파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감사하게 그쵸? 특수각으로 나왔네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해서 내적을 통해서 뭐를 끌어낼 수 있다. 각의 관계를 끌어낼 수 있다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내적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갖고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잠깐 칠판 지우고 오겠습니다. 이제 내적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가 성분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 놓고 BA 내적하고 CA를 물어본다면 성분화 되어 있으니까 성분으로 계산하는 게 내적이 제일 빠르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먼저 성분화하면 종점 빼기 시점이죠. 종점 빼기 시점 마이너스 1 종점 빼기 시점. 자, 이것의 내적. 그 다음에 CA인 거니까 종점 빼기 시점 마이너스 5 종점 빼기 시점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 아이의 내적의 결과는 x는 x끼리 곱하고 y는 y끼리 곱한 다음에 더하는 아이가 바로 내적의 결과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자, 9가 됩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번엔 AB 내적하고 CA를 물어봤을 때 얘는 성분화해 주는 것도 좋은데 혹시나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아이가 혹시 그 내적의 기하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AB는 이렇게 된 아이예요. 그쵸? 그 다음에 CA는 이렇게 된 아이입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여기가 각이 아니에요. 그쵸? 어떤 겁니까? 여기네요, 여기. 그쵸? 여기가 무슨 거예요? 자, 실제로 자, 머리 방향이 향하는 각인 거니까 여기가 120도가 실제로 코사인 세타. 그쵸? 세타인 120도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원래 가지고 있는 뭐예요? 자, 그 내적의 대수적 의미로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AB 크기 2 곱하기 CA의 크기 2 곱하기 뭐예요? 코사인 60도가 아닌 거에 주의하셔야 되겠죠? 코사인 120도니까 마이너스 뭐가 된다? 2분의 1이 되므로 이 값은 뭐다? 마이너스 2가 답이에요 라고 처리해 줄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251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자, 여러분, 얘는 본능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얘를 물어보거나 둘 중에 뭐를 물어보더라도 어떤 약간 1차 결합처럼 되어 있는 벡터랑 벡터가 1차로 표현되어 있죠. 이걸 1차 결합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차 결합의 크기가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아이는 무조건 제곱입니다. 무조건 제곱해서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연습 문제 시켰던 것처럼. 선생님 연습을 예를 들어 하나 들어줬었죠? 이 아이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A 벡터 더하기 B 벡터 하고 그 다음에 내적을 할게요. 똑같은 아이를 내적을 하겠다. 그쵸? 똑같은 아이를 내적한다는 건 이 아이를 내가 별표라고 얘기한다면 이 별표의 라는 크기의 제곱입니다. 이 별표의 제곱이 될 거니까 난 나중에 제곱을 떼기 위해서 루트를 씌울 거고 어차피 크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제끼고 플러스 값만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 아이를 전개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전개해 보면 4의 크기의 제곱으로 가야 되겠죠? 똑같은 벡터를 내적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EAB니까 4의 내적 AB A 내적 B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아이는 3, 3은 9, 4, 36 더하기 4, 3, 12 더하기 2는 4 해서 52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아이의 다시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 뭐인 거야? 얘는 2 루트 뭐가 될까요? 13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일단 여기가 주어져 있죠. 얘를 통해서 나는 A 내적 B를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1차 결합의 크기가 주어져 있으면 무조건 이 아이를 내적합니다. 자, 거의 본능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를 A 더하기 B를 자, 내적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A 내적 B. A 플러스 B를 내적해 주겠다. 그럼 이 결과는 얘를 제곱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4, 3, 10이라고 쓰시고 이 결과는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에 A 내적 B, A 내적 B가 두 개가 있으니까 2의 A 내적 B. 이렇게 쓰고 자, 벡터 B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쵸? 이 아이가 12예요. 그럼 여기서 A 내적 B 값을 준 거예요. 그쵸? 여기가 1 더하기 자 2의 A 내적 B는 더하기 B의 제곱인 건 9. 여기가 12였어요. 그러면 여기가 10. A 내적 B가 뭐가 되면 돼요? 1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한 상태에서 나는 이 아이를 계산을 또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아이는 정리하면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에 이렇게 2AB 빼기 AB니까 플러스 A 내적 B. 그 다음에 빼기 2의 벡터 B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린 이 값을 묻고 있으니까 A는 좋죠. 1. 그 다음 이 아이는 우리가 미리 구해놨습니다. 1이라고. 그쵸? 더하기 1 빼기 2에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인 거니까 9 해서 마이너스 18인 거니까 답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6입니다. 라고 결과가 나오게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25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벡터 A랑 B가 있어요. 코사인 값을 물어봤네요. 어차피 이 코사인은 뭐를 하면 나올 수 있는 값이니까 내적을 하면 나올 수 있는 값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 또 1차 결합이 또 나왔네요. 그럼 이 아이 무조건 뭐 해주라고요? 내적해줘라. 똑같은 값을. 그래서 자 벡터 A 빼기 벡터 B의 내적 벡터 A 빼기 벡터 B를 내적해주면 이 크기의 제곱인 거니까 8이 됩니다. 그쵸? 그럼 이걸 분배해주면 벡터 A의 크기의 제곱 빼기 뭐인 거야? 2의 벡터 A, B를 내적한 값 더하기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이 얘가 결국 8이 된다는 얘기고요. 얘는 4, 여기는 9 이거였었죠. 13.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2분의 5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아닌가요? 13. 13에서 5를 뺐으니까 8 맞죠? 자, 맞습니다. 자, A 내적 B가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 A 내적 B 값이 자, 절대값 A, 절대값 B의 코사인 X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R을 우리가 방금 구해놨어요. 뭐라고? 2분의 5라고 구해놨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X가 뭐예요? 2분의 5예요 라는 거죠. 그쵸? 그럼 답은 뭘까요? 자, 계산이 12분의 5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 6분의 1 나눠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가보도록 할게요. 이 두 벡터, 이거를 각각의 벡터로 보는 거죠? 이 각각의 벡터가 이루는 값을 물어봤으니까 성분화 해봅시다. 이 아이는 더한 거니까 얘랑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3, 얘랑 얘랑 더하면 6.
그쵸? 요거 내적. 자, 마이너스 1에다가 2배였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인 거니까 마이너스 9죠. 요걸 내적을 해주면 3, 3은 9, 마이너스 6, 9, 54여서요. 마이너스 뭐가 될까요? 45가 됩니다. 내적값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아, 둔각이 되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이 아이 크기. 그쵸? 크기는 뭐예요? 3, 3은 9, 6, 6에 36인 거니까 루트 45. 그쵸? 곱하기 3, 3은 9, 9, 9, 81인 거니까 루트 90. 그러면은 루트 90은 뭘까요? 루트 90. 그냥 쓸게요. 루트 90. 이렇게. 이렇게 두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쵸? 이 아이가 마이너스 45였습니다. 그쵸? 그러면 루트 45, 여기 루트 45 하면 루트 2가 남죠? 여기 이렇게 없앨게요. 아,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건 코사인 세타가 뭐예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인 걸 알 수 있고. 자, 여러분,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예요. 코사인이 2분의 루트 2가 되면 45예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합쳐서 180도가 되는 둔각만 찾아주시면 돼요. 뭡니까? 135도가 되겠죠. 아, 세타 각은 뭐가 될 거다? 135도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59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 이 아이가 수직이래요. 그럼 내가 이 아이를 합친 아이를 만약에 C벡터라고 둔다고 치면 자, 어떤 거예요? A 내적 C가 뭐가 되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0이 되는 걸 찾아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C를 성분을 찾아주면 A에다가 2B인 거니까 여기다가 2B 2 더하기 2X 컴마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1 여기는 2 빼기 2X에다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1 빼기 2X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럼 A랑 이 친구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내적했을 때 0이 되는 걸 찾으라는 거니까 2배 4 더하기 4X 빼기 1 더하기 2X 값이 0이에요. 그러면 6X는 마이너스 3. 아, X는 뭐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평행하고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뭐예요?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평행. A 더하기 2B니까 A 더하기 2B, 2 더하기 2X. 그쵸? 그 다음에 2B예요. A 더하기 2B, 마이너스 1. 그럼 똑같죠? 네, 여기 똑같네요. 그쵸? 1 빼기 2X. 자, 이 아이가 평행하다는 것을 자 표현을 해준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어떻게 말했었죠?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두 벡터의 무슨 값이 내적 값이 그냥 그 아이의 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다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걸 내적을 해볼게요. 얘는 뭐인 거예요? 4 여기가 4 더하기 4x 그 다음에 빼기 1 더하기 2x였기 때문에 6x 더하기 3이에요. 그쵸? 이 아이가 내적 값이에요. 이 아이의 결과는 크기 2는 4 더하기 1인 거니까 루트 5 그 다음에 크기 여기를 해주면 뭐인 거예요? 2 더하기 뭐예요? 2x 근데 이렇게 해주면 이게 조금 계산이 더 복잡하죠. 그러니까 차라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합시다. 그쵸? 무슨 배할 수 있다? 실수 배할 수 있다로 푸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아이를 t배를 해줄게요. 그럼 뭐는? 이 t는 2 플러스 2x니까 t는 1 플러스 x로 둘게요. 실수배 되는 값하고 똑같다. 그쵸? 마이너스 1의 실수배인 거니까 마이너스 t는 1 마이너스 2x다 이거예요. 그럼 t자리에다가 2x 빼기 1을 써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2x 빼기 1은 1 더하기 x니까 x값은 뭐가 됩니까? 2가 됩니다. 라는 걸로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는 비교적 쉽게 계산. 왜냐면 여기 부분이요. 자 굉장히 중요한 내적의 기하적 해석 혹은 내적이 가지고 있는 그냥 대수적 파트로 이해하느냐 그 다음에 성분화하는 것 중에 싹 빼고 성분만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분을 계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계산이 쉬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실제 문제에 적용할 때는 제가 알려드렸던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들을 적용하는 게 압도적으로 빠른지는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너무 성분에 치중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 사실은 원래 중요한 게 내적하고 최대치에서는 뗄 수 없는 문제예요. 실제로 모의고사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근데 이 문제집에서는 이 내용을 따로 끄집어내서 유형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충으로 두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여기 부분을 꼭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최대 최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AC 내적하고 AP의 내적을 묻고 있어요. 그때 이 P는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점입니다. 이 P는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다. 라고 할 때, 자, 물론 이 I는 자, 대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일단 이 I가 움직이는 I를 성분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최대 최소 문제를 묻는 문제가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조금 새로운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랬을 때, 자, 보세요. AP라는 것은 움직여요. 자, 이렇게 이 I는, 자, 어떻게 되냐면, 방향도, 크기도 모두 변해요. 방향도 크기도 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하나의 방향 내지는 크기가 고정된 경유점을 지나가게끔 해줘야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방향 내지는 또는 크기가 고정된 경유점을 지나가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자, 방향 또는 크기가 고정된 경유점을 지나도록 만듭니다. 자, 지나는 벡터로 쪼갠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자, 방향 또는 크기가 고정된 경유점을 지나는 벡터로 쪼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P 위를 움직이는 점 중에서 여기 외에는 수없이 많은 점, 그리고 원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독특한 지점은 원의 중심이죠. 그러면 이 AP라는 지점을 여기를 경유점이 되도록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얘기죠. A에서 O를 지나서 O에서 P를 가겠다. 이렇게 AP 벡터를 분해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벡터의 분해 이런 말로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자, AC 벡터를 쪼갤게요. 자, AP 벡터를 AO 벡터 더하기 OP 벡터로 쪼개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아이를 봤더니 이 아이는 AC 내적 AO 더하기 AC 내적 OP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AC 내적 AO부터 볼게요. 자, AC는 자, 요렇게 된 아이죠. 요 아이는 1대 2 루트 3 여기가 4니까 여기 크기는 일단 4로 고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 AO 벡터도 여기가 이미 고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적 값은 이미 고정이에요. 우리의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 아이가 아니고요. 여기를 이렇게 수선의 발을 딱 떨어뜨렸을 때 자, 요거 길이 곱하기 요거로 풀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요만큼은 길이가 요만큼이 길이 1이죠. 그리고 여기가 뭐였어요? 여기 60도, 여기가 60도면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예요. 그쵸?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나요? 요만큼은 2분의 1, 요만큼은 2분의 루트 3. 그럼 얘는 2, 4, 8이죠. 그럼 여기는 2분의 7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AC랑 AO는 4 곱하기 2분의 7이에요. 4 곱하기 2분의 7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요. 더하기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뭐를 결정하게 되겠구나.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하게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AC는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OP죠. 그럼 OP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는 뭐를 알았냐면 어떤 두 벡터가 있어요. 그쵸? 두 벡터가 있을 때 여기 위에 허공에 떠 있다고 치더라도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수선의 발을 떨어뜨립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수선의 발 요만큼이랑 원래 주어진 벡터를 곱했을 때가 바로 그 아이가 벡터의 내적의 의미인 거죠. 다시 한번 만약에 이렇게 시점이 통일되어 있으면 얘를 끌어내려서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되거든요. 근데 시점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됐다고 치면 얘를 내려. 얘도 수선의 발을 내려. 그랬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곱하기 원래 주어진 벡터를 곱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자, 내적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기하적 정의.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구부러지면 이렇게 내렸을 때 요만큼만 길이가 될 거예요. 그쵸? 제가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했다고 치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요? 요만큼만 길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게 좋아요? 이 직선하고 방향이 같으면서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일 때가 가장 어떻게 돼요? 길이가 길게 될 거고 이 아이가 그대로 내려오니까 반지름 값이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반지름 1이니까 1 곱하기 4에서 여기가 뭐다? 4가 될 거예요. 그럼 이게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14 더하기 4에서 18. 그럼 최소값은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돼요? 여기죠, 반대로 가면서 길이가 가장 긴 거죠. 얘랑 오히려 180도 반대 방향이 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최소값은 뭐가 될까요? 여기는 14로 고정되어 있고 빼기 4가 되기 때문에 이 아이는 뭐가 된다? 10이 최소값이 될 거예요 라는 거예요.
제가 최대 최소 문제에서 어떻게 된다. 자, 기하적 해석, 뭐 대수적 해석, 성분화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아이가 움직여 방향과 크기가 변하는 어떤 벡터가 있을 경우에는 방향도 변하고 크기도 변하면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 또는 크기가 고정된 경유점을 지나는 벡터로 쪼개서 푸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를 한 번만 더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배웠던 타원을 갖고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된 아이가 있고요. 얘는 25분의 x제곱 더하기 9분의 y제곱은 1이다 라는 타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위에 점, 꼭지점, 아니 꼭지점 아니죠. 타원의 중심, 그 다음에 f 프라임, 타원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 f 프라임 p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FP의 자 무슨 값을 물어봤다. 자 최대값을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아이도 똑같아요. F'P라는 것은 자 P가 움직이죠. 그럼 이렇게 움직이는 아이예요. 이런 식으로. P가 엄청나게 움직이고 얘도 움직입니다. 이렇게 똑같죠? 방향과 크기가 모두 변화하면 자 어떻게 되는 거야? 방향이나 또는 크기가 고정된 경유점을 지나게끔 하라는 건데 여기서 경유점은 너희들이 보기에도 특선 지점이 여기밖에 없죠. 그쵸? 이거 여기를 지나가게끔 하자 이건 거예요. 그래서 F'P는 F'O를 거쳤다가 1로 가는 것처럼 하자 이건 거죠. 자, 그래서 이 아이를 벡터를 F'O 더하기 OP 자, 이렇게 쪼개고요. 분해를 한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인가요? 그쵸? 아니죠? 내적이죠? 깜짝이야. 내적이에요. 그 다음에 내적. 그 다음 FO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FP도 이렇게 가는 것도 FO로 가고 경유점을 지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FO 더하기 뭐로 가자? OP로 가자 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일일이 분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분배를 하면 이 아이는 F'O 더하기 곱하기죠? F'O 내적이죠. 내적. F'O 내적 FO 더하기 F'O 내적 OP 그 다음에 더하기 OP 내적 FO 더하기 OP의 제곱 자 이렇게 됐네요. 그쵸? 그러면 F'O부터 먼저 보면 이거예요. 자 보면 F'O하고 그 다음에 FO하고 이거죠. 맞아요? 그러면 자 일단 여기 크기를 먼저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일단 여기가 5고요. 여기가 3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길이는 4예요. 그럼 F'O. 그러면 이제 봐봐요. 요쪽하고 요쪽이랑 방향이 반대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값을 붙여주고 크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4, 4, 16. 그쵸? 더하기 F'O예요. 이 F'O하고 OP. 그쵸? OP. 자, 이렇게 잡혀져 있는 애예요. 그쵸? 뭐 요건 일단 아직 모릅니다. 그 다음에 OP이고 자, 이 OP하고 뭐예요? FO.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얘를 일단 묶어볼게요. 얘를 OP로 묶어봐봐요, 아가들. OP로 묶으면 F'O 더하기 FO거든요. 그랬더니 F'O랑 FO는 서로 방향이 반대이면서 크기가 같으니까 합치면 0이 돼요. 0벡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없어져요. 땡큐하게. 그럼 결국 물어본 게 뭐냐면 OP의 길이의 제곱에 무슨 값을 구하면 최대값을 구하면 이 전체의 최대값에 영향을 미치겠구나라는 거죠. 그럼 이제 쉬워지는 거죠. 얘는 OP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가장 길 때는 이쪽에 위치할 때인 거죠. 요 아이는 장축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5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5, 25이고 제가 빼기 16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뭐일 때 9가 당연히 무슨 값이 되겠구나 최대값이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자 여러분 이 문제집은 굉장히 쉬운 문제집이기 때문에 이 요형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시험이라든가 모의고사라든가 문제집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고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EBS 수능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의고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거의 저런 내용들이에요. 물론 여러분에서는 이제 지금은 모의고사에 반영이 되지 않겠지만 일단 이렇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접근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드디어 자 벡터를 연산할 수 있는
자, 제일 처음에 자유 벡터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그 벡터를 무슨화해서 자, 시점을 통일시켜서 배웠던 위치 벡터 그리고 이걸 성분화하는 것까지 모두 다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 아이를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직선의 방정식이랑 원의 방정식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도형의 방정식을 벡터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통해서 평면 벡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자,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의 벡터 표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